2026년 집값에 대한 무서운 전망이라고 했는데요. 제가 아무리 생각을 해도 집값이 올라가지 못할 이유가 없다라는 생각들을 계속 많이 하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단순하게 집값이 올라간다라는 개념으로 집을 바라보지 마시고 우리가 자산이 없으면은 화폐 가치에 대한 대응을 하지 못한다라는 개념으로 좀 시장을 참여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 제가 2026년에 집값이 좀 무서울까라고 인제 생각을 하냐면요. 이런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선은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요. 인제 내년에 지방 선거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의 정책의 기조들이 있습니다. 돈을 푸는 정책의 방향들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내년 6월 3일 날 지방 선거가 치러지죠. 그러면은 돈풀기 정책이 저는 예상이 됩니다. 분명히 많이 풀 겁니다. 어떻게든 표를 잡아야 되니깐요. 그리고 기존의 정책 기조 자체가 지금도 돈을 푸는 상황이잖아요, 복지 쪽으로. 그러면은 유동성의 시장들이 굉장히 강력하게 올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개인적으로는 올해보다 더 조금 센 유동성 시장이 내년에는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의 기조와 지방선거를 또 준비해야 되는 부분들, 지방선거가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생각해 보니까. 200 며칠 남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유동성장들이 올해보다 훨씬 이제 세질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한번 보시면은 '재정이 이 경제의 마중물 역할을 한다.'라고 인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인제 이 마중물을 통해서 인제 변곡점을 만들어야 된다는 이재명 정부의 기조가 있죠. 예, 그래서 지금 이런 것들이 인제 계속 나올 겁니다. "20만 원 줄게. 네가 가라 하와이가 아니라 네가 가라 시골." 반값 여행으로 핫플로 뜬 도시라고 인제 얘기를 해서 여기 지금 뭐 전남의 강진 같은 경우가 핫플레이스로 떠올랐다. 인구가 3만 명밖에 되지 않는데 여기에 여행을 갔다 온 관광객에 대해서 이 군에서 돈을 쓰면은 최대 20만 원, 그 강진구에 2명 이상의 관광객이 군을 찾아 돈을 쓴 돈의 절반을 강진사랑 상품권으로 돌려준다.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은 강진군 관광 명소나 식당, 카페, 농수산물 쇼핑몰에서 쓸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20만 원 줄게. 네가 가라 시골. 이런 식으로 불필요한 돈들을 굉장히 많이 푼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이게 한두 개가 아닙니다. 뭐 예를 들어서 대중교통 정액 패스 도입, 지역 카페 24 조를 발행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는 월 5-6만 원으로 지하철이나 버스 등을 이용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5-6만 원으로 최대 20만 원까지 이용할 수 있는 정액 패스를 또 지역 화폐로 한 24 조를 발행을 할 거라고 또 합니다. 심각하죠. 돈 잘 풀죠. 그리고 월 15만 원, 24만 명의 농어촌 기본소득, 농식물의 내년 예산안에 20 조를 편성했다. 뭐 비슷한 내용이긴 합니다. 그래서 직장인 든든 한 끼 27억 편성하고 과일관시 지원 사업들 증액시키고 이렇게 해 가지고 굉장히 많은 돈들이 또 풀리게 됩니다. 뭐 필요하면 되는데 저는 쪼끔 과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복지 비용들이. 그리고 야 이게 가짜 뉴스라고 하던데 카더라 통신인 줄 알았는데 실질적으로 이번에 예산안 28일 날 나왔잖아요. 2029 년까지 어떻게 하겠다라는 예산안들이 나왔는데 1만 원 제육덮밥 반값에 먹는다. 정부에서 직장인 점심 지원. 이게 지금은 시범적으로 조금 인구 감소 지역이라든지 이런 곳에 이제 집중을 해 가지고 점심 지원을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아마 이게 괜찮고 호응이 좋으면은 분명히 또 이거를 확대해 가지고 예산을 늘릴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인제 늘리는데 우리의 고가는 안전할까요? 내년에 적자 국채가 110 조가 발행이 된다고 합니다. 고가 채무 비율이 처음으로 50%를 돌파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는 국가의 채무 자체가 50%를 돌파한 부분도 있고 그리고 채무액 자체가 거의 인제 1,400 조를 넘을 전망이거든요. 되게 이게 역대급으로 1,400조 역대급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인제 어려움들이 인제 재무적인 부분에서 어려움들이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우리가 가정으로 따지면은 지출이 수입보다 많으면 빚을 져야 되잖아요. 근데 국가도 매년 세금을 걷어들이는 수입보다
지출이 많으면요. 정부가 채권을 발행해서 적자를 메우면서 빚을 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인제 적자 국채라는 게 빚을 냈다는 거잖아요. 근데 내년에 적자 국채가 110조를 발행한다고 합니다. 굉장히 많은 숫자, 많은 돈입니다. 근데 인제 이 적자 국채를 발행을 하면요. 뭐가 유발이 되는 줄 아십니까? 인플레이션이 또 유발이 됩니다. 그러니까는 적자 국채를 발행하면은 정부에 발행해 가지고 정부의 지출을 늘리잖아요. 그러면 통화량이 증가하고요. 수요를 자극할 수 있습니다, 시장의 수요를. 그리고 특히 생산 능력의 한계에 가까운 상황까지 지출이 늘어나면요. 인플레이션이 크게 유발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되면서 민간 투자도 위축이 될 수 있습니다. 정부가 구체 발행해 가지고 자금 조달하면은 자금이 이제 시장 민간 시장에 빌려줄 여력들이 좀 줄어들게 되고, 이렇게 되면서 민간 기업이나 기업이 투자나 소비를 위축시키는 구축 효과라는 것들이 인제 초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금리도 상승할 부분들이 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볼 때 굉장히 적자 국채가 많이 발행되는 것은 우선 첫 번째로는 인플레이션 유발, 자극에 되게 영향을 많이 미친다는 겁니다. 결과론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방선거가 내년 6월 3일 날 있기 때문에 아마 이 돈 푸는 것들이 소소하게 15만 원 주고 4만 원 주고 20만 원 주고 이런 정책들이 경제의 마중물을 마련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명목하에서 계속 풀 겁니다. 그 정치적인 어떤 상황과 그리고 이 돈풀기 시장이 맞물리게 되면서 유동성 장이 일어나게 되고, 그리고 여기에 인제 국가의 적자 국채도 늘어나면서 시장의 유동성을 쪼끔 더 자극할 수 있는 가능성들이 저는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자산을 자극하는 거는 유동성이거든요. 그래서 시장의 경제 상황이라든지 내수들이 좋지 않다고 하더라도 그 명목으로 돈을 풀면요, 자산 가격들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기조적인 부분들이 이런 이제 유동성장들이 돈을 풀면서 적자 국채가 계속 늘어나면서 인플레이션을 더 크게 자극하는 양상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인제 처음에 얘기한 게 2026년 집값에 대해서 무서운 전망이 왜 나오느냐. 지방선거와 정책 기조의 방향은 유동성을 향하고 있다. 근데 이 유동성이 좀 기업이나 이런 데로 되면은 일자리가 성장되면서 되는 부분으로 유동성들이 자극이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현금 살포를 중독적으로, 되게 중독성이 있거든요. 현금을 주는데 이게 안 좋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인제 현혹하는 유동성 장들이 인제 계속 열리게 되고, 그리고 내년에 6월 3일 지방선거와 맞물려서 이 유동성들을 자극하는 행위들은 방금 얘기했던 이런 반값 여행, 예산 20조 편성하고 그다음에 반값 점심 지원하고 이런 것들이 인제 일어날 겁니다. 그리고 인제 2026년의 집값에 대해서 쪼끔 무서운 전망이라고 인제 두 번째로 생각되는 게, 민간 시장의 거래들은 악화가 되고 거래량들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은 계속 불편하게 될 겁니다. 거래가 많이 일어나는 시기는 있겠지만 일어날 때마다 계속 끊을 겁니다. 그리고 공공시장의 착시적 팽창은 지속적으로 일어날 거라고 인제 생각이 됩니다. 아마도 이번 주나 다음 주 정도에 공급 대책을 발표를 할 건데, 늘 얘기했지만은 전혀 기대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의 정부의 기조 자체가 공공의 주도가 되고 공공 임대, 그다음에 공공주택이라는 미명하에 여러 가지의 정책들을 낼 거기 때문에 민간의 활성화 대신 공공의 초안을 두고 이렇게 하는 부분들은 시장에 아주 좋은 영향을 미치진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공공하면 되게 좋아 보이지만요. 제가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공공은 심판의 역할을 해야지 선수의 역할을 하면 안 됩니다. 축구를 하는데 심판이 내가 이거 좀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해 가지고 축구화 신고 선수의 역할을 하면 안 되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런 선수의 역할을 하려고 하는 게 과도하기 때문에 민간의 시장에 사람들이 좋아하는 선수들, 심판이 아니라 선수들이 좀 저해가 될 수 있는 여지들이 분명히 생길 수 있다라고 인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와 다음 주에 정책 발표가 일어나면은 그때 제가 또 대응해서 방송을 틀고 말씀을 드리겠지만요. 제가 이런 얘기를 드린 이유가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번 주에 신문에 난 기사인데요. LH 개혁 본격화, 택지 개발, 주거복지 세 틀을 짠다라고 하고, 어떻게 인제 세 틀을 짤까?
를 인제 고민하기 위해서 개혁위원회가 출범을 했습니다. 여기 인제 국토부 제1 차관도 들어가고 뭐 임재망 교수도 공동위원장으로 위촉이 되고 뭐 이렇게 했는데요. 공공주택 구조 손질, 토지주택은행 등을 인제 뭐 "추진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LH에 대한 실질적인 수익 구조들을 쪼끔은 변형을 시키면서 공공이 주도가 될 수 있는 뭐 토지 임대부라든지 여러 가지의 주택들을 LH에서 많이 인제 개발해 가지고 낼 걸로 예상이 되고, 그 내는 방향들이 이번 공공정책 이번에 발표할 대책에 포함이 될 거라고 저는 인제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인제 어떻게 손질을 할 거냐. 일단은 인제 이런 겁니다. 지금 LH 공사가요, 어떤 구조로 되어 있냐면은 현재의 택지를 조성을 하잖아요. 그러니까는 땅을 사요. 토지를 이렇게 개발을 해 놔요, 구획 정리를 해 놓고. 그리고 그 정리한 것들을 민간한테 팝니다. 그러면서 수익이 나거든요. 근데 그 수익이 난 걸로 뭘 했냐면요, 공공주택의 적자가 항상 났거든요. 이 공공주택이 많아지면요, 적자가 가속화됩니다. 이 공공주택의 적자를 메꾸는 방식으로 LH가 유지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인제 이 LH 계획위에서 분명히 수익 구조는 얼마나 손댈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공공이 뭔가 더 많이 뭐 반값 주택이라든지 임대형 택지 공급이라든지 뭐 그런 부분들을 인제 제시를 해 가지고 "수익이 난다."라는 미명하에서 많은 구조 개선들을 할 겁니다. 그러면서 인제 택지 조성에 대한 부분들은 최소화하고 공공에서 직접적으로 심판이 선수 역할을 할 수 있는 방향들을 굉장히 많이 만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어떻게 되느냐. 시장에서 원하는 주택들이 안 나옵니다. 공급이 풍부하다라는 거는요, 시장이 원하는 주택을 내는 겁니다. 그런데 LH에서 만약에 인제 주택들을 공공에서 공급 정책을 낸다고 하면은 시장이 원하는 어떤 공급 물량들은 되게 많이 줄어들 겁니다. 그리고 공공을 직접적으로 더 확장을 시키면요, 지금도 LH가 적자거든요. 비금융권 공기업 중 가운데서 부채율이 1 위입니다, 1 위. 이게 인제 2023년 말 기준으로 137 조였는데 지금은 거의 160 조까지 왔거든요. 지금 보면은 지난해 부채가 또 7.2 조가 늘었고 지금은 한 부채가 160조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인제 반값 아파트라든지 아니면은 토지주택은행이나 공공주택에 대한 확장이라든지 반값 아파트 뭐 요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더 확장을 한다고 하면은 이 부채들은요, 더 가속화가 될 가능성들이 굉장히 커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이재명 정부에서는 이런 기조를 유지하면서 끝까지 이렇게 민간을 쪼끔 저지하고 공공에서 저가의 주택들을 만들려고 할까? 인제 생각을 해 보면은 복지 중심의 나라를 만들려고 하는 거죠. 근데 이런 생각들이 아마 우리가 쪼끔 가늠해 볼 수 있는 게, 예전에 이재명 그 정부가 들어오기 전에 기본주택, 지금 하는 게 다 기본주택을 좀 변형해 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롤 모델이 있었습니다. 그게 어디였냐면요, 싱가포르였습니다. 이재명도 극찬했던 싱가포르가 주택 천국이 된 비결이라고 인제 있는데, 싱가포르에는 HDB라는 공공주택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로 따지면은 뭐 이런 주택공사 같은 데서 임대주택들을 요렇게 냅니다. 근데 이 임대주택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구조 자체가 쪼끔 고급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이제 콘도 형식으로, 콘도미엄 형식으로 있고, 그다음에 쪼끔 저렴하게 저가로 오랫동안 임대주택이 들어갈 수 있는 구조가 뭐 지금 말했던 그 HDB라는 공공주택입니다. 근데 이거에서 '아, 여기는 진짜 그 주거비가 작게 들고 99년 동안 임대를 해 주는데 우리도 이걸 따라가자.'라고 예전에 주장을 하고 강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알아야 될 건 뭐냐면요, 요 지금 그 싱가포르가 주택 천국, 그다음에 임대주택의 천국이 된 비결 뭔 줄 아십니까? 토지의 90%를 국가가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국가가 소유하기 때문에 싱가포르가 토지가 국유화가 돼 있거든요.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정책들이 가능한 겁니다. 그런데 이 부분들이 인제 모토가 되어 가지고 뭐 LH도 인제 개편을 하고 그다음에 LH에 대한 부분으로 공공주택들을 확대를 하려고 하지만요, 우리나라랑 쪼끔, 저는 개인적으로는
구조 자체가 좀 다르지 않나라는 생각들을 좀 가져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건설 업계라든지 우리가 바라는 건 뭐냐면요. 이런 그 공공에 대한 부분들을 확대를 시키는 게 아니라 정비 사업에 대한 규제가 완화된다라든지 뭐 이미 있는 3기 신도시 거기도 공공주택들 좀 넣지 말고 덜 넣고 기반 시설에 선제 투자를 해 가지고 민간이 좀 비중을 많이 차지할 수 있도록 독려를 해 주고 뭐 이런 것들, 그리고 그런 정비 사업이나 이런 사업성 확보를 위해서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를 검토해 주고, 그다음에 위기 사업장의 PF 지원을 강화해 주고, 그리고 세금들을 절세를 시켜 줄 수 있는, 지금과 같이 가중한 게 아니라 세금들을 개편을 해 가지고 거래량이 빨리 늘 수 있도록 해서 민간에서 사업성 확보와 거래에 대한 동맥 경화들이 잘 풀릴 수 있도록 해 주는 것들이 저는 우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공급에 대한 부분들이 부족 현상이 일어날 거라는 생각이, 질 좋은 공급들 빨리 안 나올 거고, 그리고 착시적으로 공급 정책들을 낼 거지만요. 이 공급 정책들이 내일 나온다고 해도 기대를 하지 말아야 되는 게요. 예전처럼 안 나옵니다. 지금 공사 기간들도 굉장히 많이 길어졌고, 착시적으로 한 5 년, 6 년, 7년 뒤에 나올 것들을 지금 발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안정화를 시키지 못합니다. 그런데 지금 그거는 이제 미래적으로도 뭐 나중에 나올 수는 있지만은 질적으로 좋은 것들이 안 나올 수 있다는 거고, 지금 현재 상황에서 우리가 또 봐야 되는 게 뭐냐면요. 지금 제가 공공에 대해서 뭐 투자를 확대한다는 얘기했는데, 국토부도 내년 예산이 62.4조, 역대 최대 안정 공공주택 투자를 확대한다죠. 그러니까는 민간에서 좋아하는 공공주택들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한번 보시면은 "공공임대주택 대폭 확대된다. 정책 대출을 받아서 내 집 마련 어려워질 듯"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는 정책 대출도 축소를 시키고, 그리고 공공에서 나오는 주택에 대해서는 확대를 시키고, 그러니까 민간은 좀 최소화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민간에서 나오면 비싸게 바가지 씌우니까는 "공공에서 어떻게든 나오는 것들을 조금 가져가라."라고 인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게 우리가 바라는 시장들은 분명히 아닐 텐데, 이런 시장의 방향성을 가지고 양질의 공급이 아니라 그냥 저렴하고 사람들이 선호되지 않는 주택들로 싸게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구조로 방향성을 내고 있습니다. 근데 미래에 이런 식으로 공공주택들이 많이 나오면요, 부동산 시장들이 많이 교란됩니다. 그리고 이것들을 감당 못 합니다. 공공에서 재원이 어디서 나옵니까? 재원이 있어야지 공공 임대에 대한 부분들도 많이 할 수 있잖아요. 그거 감당 안 됩니다. 근데 문제는 인제 우리가 입주 물량도 많이 악화가 됩니다. 아니 근데 지금 입주 물량 악화되면은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공급이 부족하니까는 집값을 자극을 하겠죠. 근데 인제 신문에서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향후 2 년간에 전국에 아파트 폭탄 430,000 호가 쏟아진다. 절반은 수도권에 집중했다."라고 인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입주 물량이 430,000 호가 쏟아지는 게 요렇게입니다. 하반기에 120,000 호, 그다음에 2026 년도에 200,000 호, 그다음에 27 년도 상반기에 100,000 호, 요렇게 해 가지고 총 합쳐서 430,000 호가 나온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지금 2025 년도 말고 2026 년도부터 좀 심각해지는 게, 200,000 호랑 100,000 호라고 했잖아요. 이게 과연 양이 많은 걸까? 근데 여기서는 2 년을 합쳐서 430,000 호로 하고 2027 년도 하반기에 대한 얘기도 안 했어요. 요거 하면은 줄어들 뿐만 아니라 원래 400,000호 정도는 2 년이 아니라 1년 정도에 나오면 좀 많이 나온 양이고, 2 년이면 작게 나온 양입니다. 실질적으로 보면은 전국에서 나와야 되는 아파트 양 자체가 최소한 1 년에 250,000 호가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예전에 2024 년도면 350,000 호, 그다음에 뭐 270,000 호, 300,000 호, 440,000 호, 390,000 호, 요때네요. 지금 2026 년, 2027 년도 되게 작죠, 양이. 요 두 개가 2025, 2026 년도입니다. 근데 그전에 보시면 공급 물량이 굉장히 많았고요. 2012 년도가 물량이 작았습니다. 220,000 호. 지금 2026년 7 년도는요. 이 2012 년보다 훨씬 작습니다. 역대급으로 공급 물량이 작게 나옵니다.
그런데 다시 돌아와서 지금 향후 2 년간 43만 호, 43만 호면요. 2 년에서 공급량이 실질적으로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2025년 포함시켜서 얘기를 했는데 2026년, 2027년을 두 개가 40만 호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상당히 공급 물량이 전국적으로 작은 편에 속합니다. 요 두 개 지금 보이죠? 되게 작게 있는 거. 그래서 지금 입주 물량이 악화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거래가 좀 잘 될 수 있는 상황들을 만들어서 이 대체할 수 있는 것들이 필요한데 지금 이제 그런 방향성들이 안 나오는 거죠. 입주 물량도 악화되었고 기존 공급인 거래에 대한 부분도 활성화가 못 되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시장이 가격들이 엄청나게 자극이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뭐 이 신문뿐만 아니라 현대경제연구소라고 있죠. "수도권 집값 상승의 가능성, 실효적 공급 대책이 필요하다."라고 인제 얘기를 했는데 요거를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러니까는 저번 주인가 저저번 주에 나왔더라고요. 경제주평 "신속 공급 확대로 부동산 시장의 균형 달성이 필요하다. 수도권의 부동산 경기" 뭐 이런 것들을 찾아봤는데 제가 인제 보니까 이런 게 있더라고요. 인제 2026년 공동주택 예정 물량이 줄어들고 있으며 주요 3기 신도시의 준공 일정도 지연되고 있다. 향후에 주택 공급 부족이 나타날 가능성들이 높다라고 하고 지금 2026년도에는 수도권과 지방권의 공동주택 입주 물량이 2025년 대비해서 38%가 줄어든대요. 각각 지금 수도권은 38%, 그다음에 지방의 공동주택은 44.6%가 감소한답니다. 굉장히 주택량이 많이 감소를 하고요. 토지 수용 및 건설 공사의 상승으로 3기 신도시 준공도 지연이 될 예정이고 단기적으로는 주택 공급 감소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그냥 그럴 예상한다가 아니라 불가피하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어떤 연유인지 모르겠지만은 향후 2 년간 아파트 폭탄 43만 호나 쏟아진다. 많은 거 아닙니다. 우리가 이 기준들이 없으면은 되게 많다고 보이는데 많은 양이 아니에요. 되게 작은 양이에요. 부족한 양입니다. 그리고 현대경제연구원에서도 동일하게 이것들을 분석하고 "주택 공급 감소가 불가피하다."라고 인제 얘기합니다. 이 공급이라는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공급이 많이 나오면요. 집값이 안정화됩니다. 200만 호 건설 때도 그랬고 2019 년도에 가격들이 8 년도 후반이랑 9 년도에 규제도 있었지만은 그때 집값이 쪼끔 추춤했었죠. 왜 그랬을까요? 서울 같은 경우나 이런 데는 전국적으로. 그때는 공급량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공급량이 많이 나온 시기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2008 년도 서브프라임이 있은 이후에 송파라든지 강남권, 서초권에 공급 물량이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파크리오라든지 리센츠라든지 그다음에 반포자이라든지 뭐 고런 것들이 그 시기에 다 나왔거든요. 그때 미분양이었어요. 그때도 공급 물량과 이런 부분들이 시장의 가격들을 잡았어요. 근데 반면에 공급 물량이 인제 줄어들고 축소되었던 때가 2010 년도에 지방이었거든요. 그래서 서울이나 수도권 같은 경우는요. 2010 년도에는요. 가격들이 급격하게 떨어졌고요. 지방은 반대급부주로 공급에 대한 부분들이 어느 정도 소진되어 가지고 지방 활성화 대책과 결합을 해 가지고 가격들이 굉장히 많이 올랐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공급에 대한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공급량들이 내년 되면은 많이 줄어들 겁니다. 줄어들면은 이게 인제 어 시장의 가격들을 자극을 하겠죠.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게 "질 좋은 공급 물량들이 많이 안 나올 거다. 미래에." 만약에 지금 LH 새 틀 짜고 그다음에 공공주택으로 많이 채운다고 하면은 한 6-7년 뒤에 나올 공공주택의 물량들은 많을 수 있지만 이 착시적인 공공주택의 물량이 질적으로 많이 나오지 않을 거다. 그리고 두 번째, 지금 정부의 공급 방향은 이제 공공 물량을 많이 내는 반면 지금 현재의 문제가 뭐냐? 입주 물량이 내년부터 악화가 심각해진다. 그것들이 심각해지는 부분들은 가격들을 자극할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크다라는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립니다.